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우리는 하면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해야만 된다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 경영학과 공학의 오작교 같은 학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이시고 한국경영과학회 학회장이신 박진우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경영과학 그러면 경영학 또 공학 위치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경영과학 그러면 경영학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아주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저희 학문의 그 특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네.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위험의 최소화, 그리고 효과의 극대화, 그 5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담당하는 분야의 용어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그 하나의 학문적인 목표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디에 응용이 많이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언제입니까? 전시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예.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영국에서 수학이나 공학, 통계학 이런 과학 또는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네. 바로 그냥 군인으로 내보낼 게 아니라 우리들 Operations Research라는 학문. OR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Research on Operation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오는 오퍼레이션은 군사 작전을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 리서치를 한번 해봐라 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호. 그랬더니, 원래 전쟁은 행동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행동인데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전공 지식대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효과가 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처. 아. 미국이 일본하고 싸웠던 태평양 전쟁. 예. 그 다음에 그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하고 독일이 공중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네. 그때 이 OR 기법들이 활용돼 가지고 큰 효과를 봤어요. 그럼 이제 오차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정확도가 위험도 높아지고, 위험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거를 경영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게 경영과학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큰 효과를 본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ORMS가 많이 보급되게 되었죠. 일반인들에게 좀 소개를 하신다면은 경영과학적인 네. 그 관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뭘 가져 나오셨어요? 예.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요 안에 초콜릿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 수 있겠습니까? 50개. 보통은 한 분에 50개 짐작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네. 감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충 잘 맞는데 우리 눈치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과학 하신 분들한테 혹시 이 안에 이게 땅콩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계산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접근법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 병이 직경이 대충 한 6cm, 7cm 되고 네. 높이가 그저 한 8, 9cm 될 테니까 부피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땅콩 하나의 직경이 평균 한 1cm 정도 될 테니까 네. 그 부피가 얼마가 될 테니까 전체 부피를 땅콩 부피로 나누면은 가득 채웠을 때 얼마 정도 나올 텐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몇 개에서 몇 개 사이 될 것이다. 하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쟁 때에도 그 같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찰기를 보내야 되겠다. 레이더 기지는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해서 큰 효과를 본 겁니다. 우리는 왜 보면 뭐 적당히 한다든가 예. 대충 한다든가 그렇게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만 예. 결국 이런 건 생활 속에 스며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가 큰 규모로 보면은 선진국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네. 이 개개인의 그 성과, 즉 노동 생산성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런 그 과학적인 사고의 부족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죠. 일하는데 네.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이렇게 생산성이 낮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 학문의 특징이 이제 그 다학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학문들의 그렇습니다. 통섭적 말씀이죠. 통섭. 그래서 여러 전공 분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접근할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키면은 대단히 뛰어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거기에 학제적인 접근도 좀 부족합니다. 네. 사회적 인식으로 보면 이제 뭐 노동 생산성 같으면 좀 월급도 좀 많이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근무 환경도 개선시켜주고 좀 이러면 풀리지 않을까 싶지만 그 외에도 또 이런 작업 개선이나 생각의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과학의 특징은 이게 얼핏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낭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가격 파동 같은 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청서, 백서 그래가지고 네. 보고서들이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경감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네네. 좀 현명하게 일하는 거하고 네네. 어떤 그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한 거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도 좋고요. 빨리빨리 뭐 이런 단어는 이제 국제적인 사전에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또 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약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역사적인 어떤 사화 배경이 돼서 그런지 데이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서 다 지웠지 않습니까? 지웠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예, 없애버리고 이걸 큰일 당할까봐 우리나라